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 학습법이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많죠. 그들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서 헷갈리고 누가 정답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스스로 투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어를 자막을 영어 자막을 깔고 볼 것인가, 자막 없이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한글 자막을 까는 게 나은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분들은 난 자막을 까는 게 맞다, 한글 자막을 절대 봐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한글 자막을 까고 보았기 때문에 인식이 됐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컴프레hension하고 해서 이해가 됐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은 그냥 소음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자막 없이 보는 거에 대해서, 또 영어를 까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일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다고 볼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이죠. 자막 없이 보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상황상 습득한다 라는 분도 있고, 영어 자막을 깔고 봐야 그래도 영어 단어를 매치시키면서 영어를 학습을 할 때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분도 있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답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영어 자막을 보고 하면은 어휘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막 없이 본다는 것은 어휘 듣기에 집중함으로써 듣기 실력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한글 자막을 본다는 것은 어휘가 부족하고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글 자막 가는 건 특히나 아주 초보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글 자막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듣기를 안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귀로 우리가 영어를 들어야 되는 거는 포인트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답은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귀로 해석을 해야 돼. 영어를 해석이란 말도 이상하지만 귀로 영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받아들인 대로 할게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으니까. 자, 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을 때 자막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영어를 좀 더 해석할 줄 아니까 영어 자막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마저도 결국에는 듣기에 방해되니 그냥 자막 없이 들을 것인가, 요 세 가지가 분분하죠. 그리고 한글 자막을 봐야 된다는 분들의 특징도 이해가 됩니다. 자막 없이 보았을 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연 반응,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막을 한글로 본다고 해서 결국에는 영어를 들을 수 있느냐, 어찌 보면은 그 한글에 의존한 나머지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영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갔습니다. 한글 자막이 나와요. 그럼 과연 영어를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죠? 자막을 보지 절대 영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럼 의식적으로 영어를 또 받아들이면서 한글을 교차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귀찮게 되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100% 틀렸다 말할 수 없고, 이 자막을 씹는 것도 100% 틀렸다 말할 수도 없고, 자막이 영어 자막을 몰랐을 경우에 듣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것도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영어 자막을 보고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는가.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자막 없이 듣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해석이 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막 없이 보는 것은 당연히 강추죠. 네, 근데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자막이시 또는 한글 자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글 자막은 아주 초짜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하시면 이쪽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대충 30%에서 퍼센트 말하기 힘들지 70% 이해가 된다면 구태여 자막을 깔 필요는 없겠죠. 네, 자막 없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어는 리딩을 통해서 배워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말하는 클라스생 교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우리가 어째 리딩을 배웠느냐, 어렸을 때 리스닝을 배웠지, 정확한 인풋이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웠다 어렸을 때, 분명히 이것은 자연적인 거다,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스피킹 하는 분은 야, 듣기하고 리스닝하면 뭐하냐, 말하면 못하는데, 그러니까 스피킹이 중요한 거야 결국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자, 각자 의견이 팽팽합니다. 리스닝이나 리딩을 강조하는 분들은 야, 인풋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정보가 전혀 없는데 무슨 말하기를 배우냐, 어린이도 그렇게는 안 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리딩하는 분도 그런 얘기하죠. 리스닝이 중요한 건 맞지만 결국에는 리딩이라는 부분에서 정확한 인풋이 들어가면 리스닝은 또 거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리딩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때로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클라스생 교수도 있어요. 물론 이분들 결국은 리스닝과 리딩, 스피킹도 나중엔 하라는 얘기지 안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리스닝을 강조하는 분들은 역시 현지에서 리스닝을 통해서 영어를 배웠더니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게 진짜 영어구나 라고 느꼈다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스피킹도 연습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지만, 자, 또 어떤 분들은 역시 스피킹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소리를 내야 들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리스닝 하는 분도 그런 얘기하죠. 소리를 못 들어도 들을 수는 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리딩이 리스닝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되는 것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된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 리딩을 통해서 리스닝을 배울 수 있는가? 배울 수 없다.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냐? 아니, 그렇진 않다. 리딩을 통해서 리스닝에 도움이 되느냐? 100% 도움 됩니다.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리딩이 굉장히 굉장히 향상되어 있으면은 리스닝을 배우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리딩이라는 그런 부분에 뇌가 리스닝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리딩과 리스닝은 서로 도움이 된다. 근데 그럼 영어를 리딩이 아닌 리스닝으로 배우는 거 어떻습니까? 하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리스닝의 단점이 있다고 뭐냐면 어휘력을 늘리기에는 역시 리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리딩 자체가 워낙 어휘력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반면에 리스닝은 좀 한정된 어휘를 사용하고, 그런 면에서 리스닝에는 어휘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스피킹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로는 스피킹은 누군가 있어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대상이 뭐 필요해, 거울 보면 하면 돼, 또는 혼자서 상상하면 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상대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 거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보고 하거나 상상 속에 하는 것은 사실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나온 것까지만 말씀드린다면 리딩과 리스닝은 뇌가 같은 부위가 어느 정도, 100%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거로 봐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스피킹에서는 혼자 떠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구강 훈련이나 발음 연습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과학적으로는 발견된 건 스피킹은 상대방이 누군가 있을 때 리스닝과 스피킹이 뇌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언어적인 어떤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스피킹 연습하는 것보다는 역시 나가서 하는 게 효과적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게 더 맞느냐 한다면 글쎄요, 스피킹보다는 리딩과 리스닝을 우선적으로 같이 하면서 스피킹은 누군가 있을 때 누군가 대상을 갖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우선은 그런 판단을 그냥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해야 된다. 아니, 문법은 습득하는 거다. 자연 습득이다. 두 가지가 또 분리되죠. 문법을 학습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운다는 거니까 러닝에 속하죠. 습득이란 것은 자연 습득이니까 어퀴지션,
그냥 얻는 거란 거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이런 겁니다. 두 개 어떤 게 맞을까요? 문법이나 구문 독해. 이것은 뭐 올드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것은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안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이거는 제 내피셜을 얘기할게요. 뭐 다 이거 내피셜이니까 뭐 스피킹이 뭐 중요하다. 뭐 자막 있다 없다 다 내피셜이니까 저도 내피셜 하나 하죠. 제 경험상 필요 없어요. 저는 문법 없이 자연습도까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문법 없이 독해 듣기를 합니다. 저는 문법 없이 옛날에 문법 이시 했어요. 제가 저 배웠던 대로 역시 문법 없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고 또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고요. 애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문법 없이 독해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고 그렇게 강의를 제가 했고 아이들도 거기서 습득이 됐고 습득이란 말 이상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문법은 이미 들어가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노암 촘스키가 얘기한 거죠.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가 그런 말했죠. 우리 몸 안에는 이미 DNA에 뭔지 모르겠으나 이미 문법이라는 틀이 언어라는 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문법을 몰라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 내피셜상 맞는 것 같아요. 문법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문법 없이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느냐? 네, 돼요. 네, 100%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이건 내피셜 하나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람의 사실 경험이라는 건 너무나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건 100%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암 촘스키가 그 뒤에 배경에 제 이론적 배경에는 노암 촘스키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먼저 한 거고 노암 촘스키는 나중에 등장한 거예요. 제가 먼저 했어요. 노암 촘스키 알고 나서 실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다가 강의하다가 이것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궁금해서 뒤져보다가 이분의 이론을 제가 그럼 내 강의에 뭐랄까 이론적 배경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됐고 네 번째는 영어는 반복일까요? 그러니까 암기라는 얘기죠. 영어는 그냥 무한대이기 때문에 반복으로는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반복이 아니라는 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복해서 영어를 안 배운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그럼 반복하면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100% 아닌 건 맞아요. 왜냐면 이미 뭐 아미 메서드라는 방법이 있었고 군대처럼 이렇게 막 반복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효과가 없느냐? 아예 없다 말하기 힘들고 근데 이게 언어냐? 언어라고 말하기 힘들고 무한대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적용 못하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있어요. 반복이라는 거는 또 이제 스키너 교수가 말한 거고요. 이 스키너 교수는 앵무새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방법을 얘기한 거고 훈련을 강화학습이라고 하죠. 반복을 통한 강화학습. 반면에 노암 촘스키는 무한대로 봤는데 이거는 앵무새나 되는 거지 인간은 필요 없다. 뭐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노암 촘스키가 또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확실히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노암 촘스키는 그런 말도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의 어느 구분이 모호하다. 그러므로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고 또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쉐도잉. 어떤 분들은 쉐도잉 맹신자도 있죠. 그 종교 같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검증된 방법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인가요? 단어 암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독해를 통한 학습이 맞는 건가요? 이것도 분리되죠. 단어 암기해라 라는 분도 있고 독해를 통해 학습을 해야 언어를 습득이 된다. 단어가 습득이 된다. 단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것도 틀린 말도 아니고 이것도 뭐 그렇게 100% 틀린 말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단어 암기는 기본적인 거 기본 학습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실제 기본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거나 고급으로 넘어가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독해나 또 듣기죠. 리스닝을 또 말하기 마찬가지고요. 리스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그 단어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사실은 그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런 것들의 결국은 영어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학습인가요? learning. 훈련, 트레이닝, 반복 훈련이죠. 자전거 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훈련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액퀴지션, 습득하는 건가요? 이 세 가지 갖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배웠던 단어 암기 또는 문법 분석을 통해서 배우는 학습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전거 타듯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암기된 문장이 나오는 거. 아니면 그게 아니라 습득이기 때문에 암기한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만 말하는 그런 것은 이건 영어가 아니다. 자기가 머리에서 창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뭔가 뭐랄까 본능, 무의식의 세계 또는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므로 습득이 맞다. 예, 세 가지 의견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는 거네. 이거는 결국에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어떤 거든 간에 인기 투표는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셔도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표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학습이 뭐 90%, 뭐 10%, 10%, 뭐 5%, 5% 나와도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투표로 뭐가 맞다라고 가장 효율적이다 말하기가 투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결론 내리지 않겠지만 뭐 제가 내 핏을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도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뭐가 맞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초기 학습은 그렇게 우리나라 방법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현재로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학습보다는 훈련이나 습득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방법을 많이 썼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미 그것을 올드한 방식이라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뭐 제가 말하면 또 제 내피셜이니까 이 중에 제가 내피셜 말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제하고 각자 의견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하나만 이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요거. 문법 없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